자, 이제 2024년이 다 이제 끝나가죠. 네, 그래서 2024년, 네, 경매 낙찰 이렇게 되었다.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최근에 경매 낙찰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사실 낙찰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이 보시면은 지금 거의 1등은 아파트예요. 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 일반 매물, 예, 매물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낙찰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많이들 입찰을 하고 낙찰 가격은 그냥 실거주자가 만족할 정도? 네. 실거주자가 만족할 정도는 그냥 수리비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층수라든가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단지의 뭐 역세권의 초품화라든가 남들이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입지 아파트들 있죠. 네, 그거는 수리 비용 정도 이제 뽑는 정도? 네, 그 정도에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뭐 잠실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좀 이렇게 고가 아파트 있죠. 고가 아파트의 그런 시세 대비 낙찰 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24년 초보다 24년 말에 갈수록 특히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지역들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일반 매매로 이제 사기 힘드니까 경매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초에 비해서 24년 이제 말로 갈수록 그런 낙찰률이 제가 말하는 건 감정가가 아니고 일반 그때 당시 시세 대비해서 이제 낙찰 받아가는 그런 비율 있잖아요. 그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경매는 크게 상관이 없다. 물론 이제 경매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경매 매물이 지금 한 2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초보다 한 2만 5천 개 되죠. 올해 초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뭐 작년 말에도 저한테 다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3년 말에도 제 지인들 뭐 다 해서 내년에 경매 매물 늘어난다. 뭐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주냐면은 실력을 갖춰야 매물이 늘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23년 뭐 여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신건 봐라. 예. 낙찰된 거 분석해 봐라. 임장 가봐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안 갔겠죠. 네, 저는 뭐 그전부터 계속 보고 있던 거를 이제 유튜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누군가는 계속 보셨던 분들은 실력이 조금이라도 늘었을 거고 그냥 안 보고 그냥 경매 매물 늘어난다고 어디 뭐 이제 얘기 듣거나 뭐 인터넷 기사 봤던 분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뭐 실력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똑같을 겁니다. 거의 발전이 없이.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하죠?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물론 이제 빌라도 봐야 되지만은 토지, 공장, 창고, 뭐 건물 남들이 좀 안 보는 거 있죠. 안 보는데 난이도는 조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은 더 벌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도 제가 항상 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블로그에다가 토지세 기초 강의를 열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을 강의를 했어요. 뭐 5만 원이란 가격에 되게 제 나름대로는 뭐 1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이게 처음에 좀 진입하기가 좀 힘든 분야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 플러스 알파로 현장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평소에 보던 거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뭐 호갱노노라든가 아실이라든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어플로 그 현장을 가기 전에 좀 많은 것들을 충족하고 갈 수 있지만은 토지 공장 창고 이런 건물 같은 거는 당연히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현장을 가야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 네이버 지도 보고 여기가 어쩌네 저쩌네. 그래, 그렇게 이런 분야 투자하면은 크게 물립니다. 크게. 예, 크게 물리기 때문에 신권도 보면서 뭐 예를 들어 공장은 왜 이렇게 낙찰이 됐지? 예, 토지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받아갔지? 그러잖아. 이런 뭐 창원에 있는 이런 대지 같은 것도 받아가잖아요. 근데 이거 지분이거든요. 예, 그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분 경매도 전 추천을 해요. 예, 소액으로 시작은 지분 경매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이것저것 받고 있고 수강생들도 이제 금액이 조금밖에 없으신 분들은 지분 경매로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300, 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목표 그냥 100만 원 잡는 거예요. 네, 수익. 네. 수익 100만 원 잡으면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소액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계속 왜 아파트 낙찰가율이 왜 이렇게 높지? 네이버 부동산이랑 비교하면은 별로 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거는 아파트만 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아파트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나요? 예. 빌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경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경매만 보지 마시고, 제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은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공부만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봐야 뭐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냐. 소액으로 그냥 시작하세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 이제 시작하는 거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뭐 누가 돈 주고 배우고 이런 건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막 이러는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어디 뭐 쓰고 뭐 호캉스 뭐 펜션 이제 본인을 위한 여가는 주저없이 쓰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소액으로 시작하면은 망할 일이 없어요. 예. 소액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행 가는 비용이랑 이 시작하는 비용이랑 거의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행은 돈을 펑펑 쓰면서 시작하시는 것들은 되게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하지만 핑계를 너무 많이 대셔가지고 제가 뭐 돈 많이 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도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월급의 한 2배 만들고 퇴사를 했지만은 그게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경매가 됐든 뭐 다른 사업이 됐든 소액으로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25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파트만 보는 사람은 아파트만 죽어라 볼 거고 또 아파트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 이러신 분들은 뭐 다른 거에도 계속 도전을 하겠죠. 행동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벌 겁니다. 저도 계속 행동을 할 거고 25년도에도 꾸준히 네, 뭐 당연히 투자도 하고 제 사업도 하고 SNS로도 기록을 남기면서 하루하루 더 꾸준히 살 테니까요. 이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 아파트 입찰하세요. 네, 수리 비용 정도 이상은 그래도 수익 날 수 있게 해서 뭐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다들 꾸준히 사셨으면 좋겠고 25년도에도 다들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